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용 강의가 이런 그 초급자용 강의와 다른 점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초급자용 강의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냈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증권 시황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정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고, 그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그거를 중요한 정보와 아닌 정보를 가른 다음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는 건지는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되어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아니면 수시로 나오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그 오피니언 내지는 리포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리포트도 기업에 대한 그 리포트가 있는가 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리포트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죠. 또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 금감원의 그 전자공시 다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보면 거기는 수많은 정보들이 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자공시에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실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건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그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항들은 이게 거짓이었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기재정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고 왜 고쳤고 뭐 무슨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공시에 떠 있는 정보 또는 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한 회계사의 그 연결감사 보고서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큰 오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었을 때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공시되는 정보들 안에서 보면 분기별로는 그 분기별의 그 실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왜 이런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그 실적 그 발표회를 갖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IR 재료나 IR 행사를 하시는 것 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자공시 부분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보면서, 내지는 사업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데 과거를 본들 뭐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본인이 이전에 봤던 부분이 검증이 됐냐 이거예요. 사실로 확인이 됐냐. 아니죠. 그냥 단지 추정만 했을 뿐이죠.
그러면 본인이 잘못 추정을 했는지 제대로 추정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결국 사업보고서, 연결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적을 놓고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실적이 나왔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예상 외에 안 좋은 실적이 나왔네? 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내가 가정을 했던, 내가 추정을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에 영향을 검토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상과 달라지면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이의 원인이 기업 내부의 요인인지 외부의 요인인지, 그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항구적인 건지, 일시적이라면 그 영향은 미미한 건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있는 건지와 같은 것들의 방향성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군 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잘못 판단을 했군 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팔아버려야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네? 더 좋은 기업이 있네? 그러면 새로 동업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존에 덜 좋은 기업을 팔아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도대체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썼으니 사실 확인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뉴스가 기자가 썼기 때문에 또는 믿을 만한 대형 언론사에서 썼기 때문에 이건 맞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들은 대단히 큰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가짜뉴스의 폐해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 뉴스에 관련돼서 내지는 기업에 관련된 뉴스가 가짜뉴스일 때는 바로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보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느냐? 첫 번째는 뉴스에 그 인용된 게 있다면 과연 그 인용된 자료에서는 정말 그대로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하는 그 로우 데이터, 원천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원천 자료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해석이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뉴스 자체도 긍정적으로 본 게 있고 부정적으로 본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뉴스 자체도 긍정적으로 본 뉴스와 부정적으로 본 뉴스를 왜 그렇게 봤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검토를 해봤을 때 과연 누구의 논리가 더 적절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뉴스 기사를 보고 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 그러면 과연 그 언론사에서 그 기자가 책임을 져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죠. 본인의 투자 판단이고 본인의 투자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책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뉴스가 잘못됐을 가능성, 뉴스가 오도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잘못됐을 가능성, 애널리스트들도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입장이 반영되어 왜곡됐을 가능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뉴스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껏까지 내가 지식으로 쌓은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를 사실 확인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봤었는데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전자공시의 이런 그 분기 실적 내지는
연간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를 놓고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것들이 맞았구나, 아니면 내가 판단했던 내용들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봤다면 왜 그런 그 오차가 발생했는지, 왜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피드백을 스스로 받아봐야지 내가 다시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맞다라면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재무 실적을 안 보면 그거를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가능성을 판단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자체를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들고 간다라면 대단히 큰 손해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 실적을 가지고 검토를 결국은 해야 됩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외부 공시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 내지는 하나의 그 기사 안에 내지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안에 상충되는 자료나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 아니면 잘못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 비교를 통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긍정적인 리포트와 부정적인 리포트를 같이 놓고 비교 검토해서 누구의 논리가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리포트만을 보고 계속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만은 선택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뉴스만 선택적으로 보는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투자를 발생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손실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확인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실 확인을 안 했을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서 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1차는 좀 그 의미 있는 뉴스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데일리 같은 데를 본다거나, 이데일리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본다거나 라는 좀 긍정적인 그 언론사들, 긍정적이라는 거는 뭐 이 기사 그 언론사가 그 긍정적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실들을 주로 그 기사로화하고 있는 언론사를 택해야 되는 거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쓴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엄선해서 기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기사를 대할 때 이 기사의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서 이 안에 논리 일관성이 있는지, 또는 이 동일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검색을 했으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자체 내부 논리 일관성을 점검하고,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비교 검토를 해서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적어도 본질에 가까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와 부정적인 리포트를 같이 놓고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애널리스트별로 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저 스스로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의견을
그런 식으로 비교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런 전자공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정기공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그 사업 실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여기 보면 감사보고서 제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연결감사 같은 것들을 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최근 실적을 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로 놓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없애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 나온 것들을 놓고 비교 검토를 할 때는 이전에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연간 실적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할 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이게 3개년 정도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기에는 숫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엑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연도별 실적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죠. 뭐 주가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통계 사이트 같은 데서 이 주가를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EPS, 그다음에 퍼, 그다음에 PBR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재무자료들 이미 여기서 보셨던 연결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까지 이렇게 다 과거 자료를 연결해서 놓고 분석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즉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데요. 이미 이전에 재무제표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 함께 읽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함께 읽기, 현금흐름표 함께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자녀재산 청구권이 이 법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야지만이 흐름이 좋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이 있는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은 이게 연결 상태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지분별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자본금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배하지 못한 다른 주주들의 몫에 해당되는 자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비지배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삼성전자는 연결을 했을 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면 언젠가는 이 숫자들이 늘어나면 그거에 해당되는 가치만큼 주식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이 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가파르게 늘으면 주가가 급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완만하게 느는 구조면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지분이 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앞으로의 내 주식의 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좌의 목적은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일부러 과거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한 1년 전 자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종목을 추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2023년도를 그 자본이 느는 것들을 보시면 이게 그 반도체 쪽 실적이 나빠지면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적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 그러면 이렇게 늘은 것들이 늘었을 때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겠구나 아니면은 떨어졌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과거 실적이 나온 결과는 사실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요. 결과를 결국은 이 실적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 거지, 하루하루의 주가의 흐름이 바뀌는 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코스피 왜 올랐어요? 그러면 뭐 이래서 올랐을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검증했나요? 어떻게 그 사실 확인을 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냥 건전한 상식에서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런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뭐 대단한 사실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도움도 안 되고, 그게 그랬다고 해서 코스피 올랐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릅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코스피 올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관관계 높겠지만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했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지 그건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해 본들, 시황에 대해서 그걸 검증해 본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재무자를 보면서 과연 내가 전망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뭐가 달라졌나 라는 것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재산의 청구권인, 자녀재산 청구권인 자본이 느는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우리가 통상 요즘 얘기하고 있는 PBR 아니겠습니까? 자본에 쌓여 있는 게 많다면 주가에 해당되는 시가총액도 많아야 될 것이다. 이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PBR의 기본 가정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앞으로의 그 북밸류에 해당되는 자본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익의 증분 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가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을 따져보는 퍼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늘어야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늘어야 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영업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업손익의 증가 감소에 따라서의 영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 감소를 보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보시면 2021년도에 영업이익은 증가를 해서 증가를 했지만 기타 부분에 그 내는 부분이 많아서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적었는데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늘었어요.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 영업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악화된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 그 원인이 항구적일지, 그 다음에 원래 본업의 속성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개선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22년도에 피크아웃 논란은 바로 이 영업 실적의 저하에 따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서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으로 살펴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2023년 실적을 보면서 이제 바닥을 다졌다,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그 하한에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확인을 이 숫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가능한 것들을 놓고 그다음에 이런 숫자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증가율을 하고 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숫자의 증가와 함께 이상치 점검 이렇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놓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이걸 해서 보면 눈에 띄는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은 색깔이 바뀌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뭐 엑셀의 뭐 기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기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흐름이 이제 영업활동 현금, 이것도 현금음표 읽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분석해야 될 요소들은 이렇게 우리가 재무 분석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들은 다 이렇게 엑셀로 미리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로우 데이터인 재무제표상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에 숫자만 갖다가 붙여주면 바로 이 분석 결과인 영업이익의 추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차트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을 써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고요.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바로 현금흐름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도 미리 만들어 놔서 바로 현금흐름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현금흐름표 읽는 법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 약 80조 정도의 현금을 창출을 해서 운전자 영업활동에 한 25조 정도가 85조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을 창출을 하고 기중에는 운전자분 등으로 한 25조 정도가 들어가서 한 약 60조 정도를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고요. 60조에서 설비 투자를 한 53조 정도를 하고 한 10조 원 정도를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조인데 그냥 퉁쳐서 한 10조 정도를 남기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집행을 하거나 경상 투자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위한 상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결국 그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즉 성장형 투자인 이유는 감가상각비보다 설비 투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냐 아니냐는 바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잉여현금이 플러스로 한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실적으로 보면 19조인데 실적 그 피크아웃이 된 이후에 잉여현금의 경우는 한 8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한 10조 정도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배당을 하고 나서 차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배당에 이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배당을 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그 숫자들은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숫자들은 익히 보셨던
삼성전자의 이런 감사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엑셀로 만들어 놓고 나면 부문별 영업 손익이 나오죠. 즉 DX 부분이 가전,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DS 분이 반도체, 그 메모리나 파운드리가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는 그 휴대폰이나 이런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하마는 디지털 콕핏이나 아니면은 그 음향 제품의 그 전장 부품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에서 보면 영업이익 기여도를 잘 보시면 매출액은 가전 부분이 훨씬 크지만 실상 이익의 비중으로 보면 이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훨씬 크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성장 가능성보다는 성숙되어 나가는 가전 시장의 부분보다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메모리 부분을 봐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하만 같은 경우에 그 새로운 사업 실적이 점점 그 규모는 작지만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국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석에 있어서 메모리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HBM 메모리 하면서 하이닉스가 완전히 떴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HBM을 삼성전자가 만들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기술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들고자 계약을 체결하면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이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그 HBM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제는 그런 부분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 GPU 시장을 거의 그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타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파운드리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삼성도 TSMC에 그 줄 서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그 간접적인 수혜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여기 35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장형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설비 투자가 약 여기 보시면 현금표상에서 설비 투자가 약 50조가 이루어지는데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큰 액수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는 연습들을 해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엑셀로 여기 노란 부분이 입력하는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들은 주로 다 그 연결 감사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문별 영업손익 같은 경우가 연결 감사 보고서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계열 이전. 여기 보면 여기 부문별 보고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 감사 보고서에 주석사항에 이렇게 세부 내역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매년 연도별로
엑셀로 저장을 입력을 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그 백색 가전이 포함된 그 성숙기 시장의 가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보시면 매출액의 추이에 있어서의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 약 180조 150조에서 180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럭추에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약간의 피크아웃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 그 영업이익의 감소 추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무자료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흐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차트를 여기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시면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얘네들은 특히 반도체 부분은 시황산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백색 가전 부분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잘하고 있지만 성숙기 산업의 속성이 영업이익의 흐름 안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경우도 여기에서 보시면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서서히 늘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차트성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심으로써 이 숫자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죠. 패턴을 보셔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지, 영업이익 얼마 나왔으니까 퍼 곱해서 PER 곱해서 주가는 얼마여야 돼 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참고자료입니다.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지. 그래서 성장성이 높다라면 지금 좀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퍼가 어떠니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거는 결국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여기 앞으로 이 자본 총계, 이 자본의 계가, 자본 총계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이 자본의 증가율이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만큼 쌓여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느냐죠. 즉 자본의 증가율이 은행이자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은행에다 안전하게 투자를 예금 맡기지 누가 미쳤다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은행이자의 2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복리의 마법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그냥 누가 기사를 이렇게 썼으니 맞을 거야 라고 보신다거나, 애널리스트 얘가 똑똑한데 얘가 이런 의견을 냈으니 얘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쌓아야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IR 분기실적 발표할 때 매번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네, 사업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나오면 아까 엑셀 파일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어떤 구조가 달라진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드러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결국 사실 확인하는 과정은
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면,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실적 점검을 넣고 기업의 외부 요인의 변화인지 내부 요인의 변화인지, 그 변화가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앞으로의 변화가 트렌드상의 변화가 성장형으로 가고 있는지 쇠퇴형으로 가고 있는지 정체형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내렸던 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을 하고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식 투자이지, 차트 보고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주가는 뭐 시쳇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장 내에서의 매일매일의 흐름을 보면서 주식 가격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 액수나 불러요. 그러면 어느 때는 거래가 체결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 되는 때가 있겠죠. 결국 뭐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생각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 근래 봤더니 삼성전자 내가 이제 이익 실현도 좀 했고 하니까 아예 그 현금화를 하자라는 사람이 팔았을 수가 있죠. 앞으로 삼성전자는 잘 나갈지라도 나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익 난 걸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팔았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거는 바로 이런 실적을 통해서 나의 판단이 옳았는지 틀린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이 주식 투자이지, 가격 오른 걸 보고 뭐 앞으로 차트가 이래서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벤자민 그레엄도 그 현명한 투자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과거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그 연결 감사 보고서나 이런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볼 게 없으니 차트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왜 차트를 보고 있겠냐라는 게 벤자민 그레임이 했던 얘기죠. 1930년대 공시 체계가 미국의 그 바로 서기 이전에 했던 투자 방식을 지금 2020년대에도 거의 90년이 넘은 시간에도 차트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이미 수학이 미적분까지 발전했는데 옛날 사칙연산 갖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과연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왜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확인하는 방법을 오늘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바람직한 시각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나는 그게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냐? 그런 경우는 수수료를 내면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나 ETF 가입을 하시는 것들을 차라리 추천을 합니다. 맘 바뀌어가지고 가격 떨어졌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하면서 나 이익 뭐 이자 은행 이자만 나오면 팔아야지 라고 삼성전자를 샀다 파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마음 고생하면서 돈만 날리실 것 같아요. 다만 펀드나 ETF를 가입을 하실 때는 또 사실 확인이 또 필요해요. 과연 이 펀드가 정말 바람직한 펀드냐, 아니면 제대로 된 펀드냐, 내지는 이게 정말 잘 나갈 ETF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식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한다라는 사실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때만 주식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사실 확인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